사막에서 한 잔 숨쉬다. 바그다드 카페. 개봉일과 상관없이 늘 현재인 이야기 프레셔스 감상평 시작합니다. 프레셔스는 젠더폭력 피해자의 생존 욕망이 어떤 요인들을 만나 치유 과정에 합치되고 자신만의 삶의 욕망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할렘과의 희망 없는 교육 환경과 불량한 모방 행위가 가로막는 거리, 그리고 친모 메리의 학대와 친부의 성학대, 16살의 동생이면서 자식이 나이를 2번씩이나 임신한 상황을 제시하면서 영화 초반에 이미 주인공의 고통이 무엇인지 모두 제시해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방향성이 범죄의 흔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의 낙인이 제거된 생존자의 치유를 그리는 것이라서 관객들은 비슷한 소재의 영화들에서 감당해야 했던 힘든 감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죠. 주로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하는 아동성폭력 영화들은 관객들로 하여금 주인공과 함께 오염을 뒤집어 쓰는 불쾌감, 빛이 없는 터널 속으로 함께 빨려 들어가는 좌절감, 도와줄 수 없었던 무기력과 죄책감 등에 밀착된 공감으로 힘들게 시청을 마치기 일쑤입니다. 이에 반해 프레셔스는 그녀의 성장을 기대하기도 하며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응원의 마음으로 영화 시청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빛을 메타포로 젠더폭력 피해자의 치유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프레셔스의 내면에 있던 그 빛, 전쟁터 같은 학대의 현장에서 어린 프레셔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수단으로 찾은 탐호와 같았던 상상의 회피죠. 그리고 두 번째 빛으로 제시되는 것이 타인의 삶에 선한 영향력으로 관여하는 사람들의 내면에 있다는 그 빛입니다. 임신의 문제로 프레셔스를 퇴학 조치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대안학교를 끈기 있게 소개한 교장 선생님, 프레셔스에게 언어를 선물한 레인 선생님, 집요한 질문과 관심으로 프레셔스를 살피던 복지사들 말이죠. 세 번째 빛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빛인데요. 이치원, 태치원 교실에서 뿜어져 나오던 친구들의 빛. 프레셔스의 원형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함께한 친구들. 처음으로 프레셔스의 손을 잡아주고 프레셔스의 노동이 복지수당 때문에 싼 가격으로 저당 잡히지 않게 논의하고 그녀의 분노를 응원해주기도 하고 그녀와 함께 정말 즐거워하고 에이즈에 걸렸다는 이야기에 어떤 혐오도 없이 아들의 건강을 먼저 염려해주며 평범한 일상을 함께한 그 동료들이 뿜어내던 빛. 이 빛이야말로 치유의 핵심일 것입니다. 어느 파티가 있던 날 파티를 마무리하면서 레인 선생님이 프레셔스에게 말하죠.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 나는 엄마와 그렇게 친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네가 얼마나 용기를 내야 했을까 생각했어. 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신도 어머니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겪는 고통을 알고 있고 프레셔스의 그 고통과 물론 다를 수 있으나 이해할 수 있다는 것. 함께 힘든 감정을 치워버리면 좋겠다는 말걸기입니다. 우리는 젠더폭력 피해자를 염려하고 도와주고자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격리하고 흘깃거리며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것에 민감해야 합니다. 피해 생존자가 자신의 원형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그냥 일상을 함께 하는 것, 피해자의 상처를 염려하고 돕고자 하지만 당사자의 원형에 시선을 주고 삶을 응원해주는 것. 이것이 프레셔스가 트라우마를 벗어나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가장 중요한 치유의 원동력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치유와 자립의 시스템이 있다면 긍정적인 부모 역할을 경험하지 못한 프레셔스가 자식과 함께 사는 삶을 설계한다 해도 걱정 없이 응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치유를 위한 휴먼 시스템이란 피해자의 내부에 빛나는 생존 욕망, 타인에게 빛이 되어주는 선한 영향력, 생존자의 원형에 시선을 둔 일상을 함께하는 친구들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생모의 역을 맡은 모니그의 엄청난 연기력으로 인해 생부의 범죄가 잊혀지는 듯 하다는 겁니다. 생모 메리는 가치관을 가르치기 위해 자식에게 채찍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자랑하면서도 남편이 자신의 딸을 성학대하는 그야말로 반드시 채찍이 필요했던 그 상황에는 뭐 하는 거야 라는 질문만을 휘둘렀죠. 왜냐하면 남편이 자신을 떠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메리는 누군가를 양육할 만큼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 어쩌면 딸 프레셔스보다 미숙하고 무책임하죠.
남편이 에이즈로 되져버리자 이제는 그토록 자신이 학대하던 딸이 자신을 돌봐주길 바라면서 곁에 있어달라고 요구할 만큼 의존적이고 지독하게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앓고 있는 인격장애인입니다. 이렇듯 프레셔스의 트라우마를 설명하기 위해 어머니의 원죄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직접적이고 물리적으로 딸의 영토를 침략하고 성장을 막은 것은 아버지라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프레셔스를 보면서 젠더폭력 가해자들은 죽을 때까지 그 사건으로 빛이 들지 않는 터널에서 나올 수 없어야 하지만 피해자들은 그 사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형과 영토를 보존하고 확장시키는 휴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에도 살아남았고 오늘날 이렇게 강건해진 것처럼 혹시 자신의 역사 속에서 이런 침략의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Love Yourself 바그다드 카페였습니다.